자, 5강 들어가네요. 61번부터. (6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등록면허세 비과세. 자, 1번 법원의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럼 법원의 촉탁 등기는 어떨 때 비과세예요? 회사 정리. 이런 게 있을 때는 비과세하는 거예요. 회사가 정리되거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네? 이런 것만 회사 정리 등 이런 거를 비과세한다고요. 그냥 가압류하기 위해서, 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 등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기들은 항상 부과하지 않는다. 3번 행정구역 변경 등등등 다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거죠. 부과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무덤이에요. 취득세는 2%를 과세합니다. 묘지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뭐다? 지방세가 포인트가 체납됐네. 그럼 압류가 들어가죠. 지자체가.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와 해제와 관련이 있죠. 즉 자기들이 관련이 있으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비과세. 그래도 61번에 1번이네. 왜? 이거 1번은 뭐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회사 명의로 촉탁 등기할 때는 회사가 끝났잖아요. 이런 경우를 비과세하는 거야. 법원이 촉탁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나머지는 다 부과합니다. 자, 6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62번은 14쪽이네요. 자, 등록면허세 62번. 자, 등록면허세 설명이네. 같은 등록, 다른 등록이 아니라 같은 등록이에요. 저당권이 하나라고요. 근데 자, 같은 등록인데 뭐다?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부산에도 등기소가 있고 대구에도 등기소가 있죠. 걸쳐 있다고요. 같은 등록인데 그럼 같은 등록이니까 납세지가 한 군데란 뜻이에요. 그럼 한 군데를 누가 정한다? 상급관청이.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상 절대 1번 지문은 부동산 소재지하면 큰일 나요. 2개 이상 걸쳐 있다. 같은 등록이니까 납세지가 한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대도시 과밀업체권의 대도시. 대도시 법인 등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합니다. 3배로. 과밀업체권의 대도시. 단 대도시라도 어떤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어떻게 한다? 중과를 안 한다. 표준세율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업종이에요? 금융업. 대도시 중과업종이잖아요. 그럼 대도시 법인 설립 표준세율로 한다. 3배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래놓고 사후관리가 들어가. 단 뭐를 지켜야 돼?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그 다음 뭐다? 업종 추가는 없다. 있다 그러면 3배로 늘어나요. 그럼 이 지문이 뭐다? 할부 금융령이 없어. 대도시로 출발하면은 표준세율에 3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업종이 끼면은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자, 3번. 자, 역시 뭐다? 같은 채권이야. 저당권 같은 채권이라고요. 담보물이 2개야. 대구에는 뭐다? 건물이고 부산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2개다. 그럼 같은 채권이니까 이거를 2개를 몇 개로 봐? 하나로 봐서 부산 거부터 등기가 들어가면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등록 이런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항상 등록과정 소재지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리고 처음. 나중하면 안 돼요. 처음. 랜드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고 등록관청. 자, 그 다음 4번은 등록면허세 용어네. 설정, 변경, 소멸. 기본이 뭐다?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누구 보고 과세해야 한다? 명의자. 그래도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부과되죠? 결국 이 얘기는 등기 등록을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명의자. 자, 5번. 자, 5번은 등록면허세다. 항상 등록면허세도 조례 50% 가감할 수 있죠? 항상 이 50%는 모든 등기가 아니라 뭐다? 표준세율을 얘기합니다.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 없어요. 표준세율의 50%. 그리고 모든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만. 우리가 차량 살 때 등록하죠? 안 깎아줘요. 부동산 등기는 무슨 세율에? 표준세율의 50%.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과세율을 뭘로 고쳐야 돼요? 표준세율로. 그래서 62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63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네요. 1번.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기한은 숫자가 없어요. 30일 땐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원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틀렸죠? 부동산의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그리고 2번도 60일 안 써요. 등기등록 전까지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등기등록 전까지다. 그러나 3번은 뭐다? 전까지 납부했잖아요. 신고를 안 했다. 아까 했어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 아닌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은 뭐다? 비과세 받은 후. 비과세 받은 후 추징 대상, 과세 대상이 됐잖아. 그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일반 과세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부과 대상, 과세 대상이 되면 전까지 쓰면 안 돼요. 날짜를 정해줘야죠. 전까지가 아니라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등록면허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중과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60일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5번 부동산 등기는 원칙이 항상 소재지죠. 소재지 어디로 간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고요. 누구에게 신고해야 돼요? 소재지 도구.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에요. 잘 나가다가 3000% 빠졌네. 등기소하면 틀려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답이 3번이네요. 자, 6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이거는 비교 문제. 필수예요. 이런 문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다. 1번.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부동산.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산세 80%. 그럼 중과산세니까 뭐다? 보통징수. 왜 틀렸어요? 모두 틀렸잖아.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쓸 수 없다. 왜? 등기 안 한 거니까. 등기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모두가 아니라 취득세 숫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80%. 매각. 왜 80%가 되는지 아시나요?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80%인지 알아요, 중과산세가? 미등기를 2번 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야. 그렇잖아요. 갑이 사가지고 미등기로 을에게 넘겨. 을이 또 병에게 넘기죠? 그럼 미등기를 2번 했잖아. 한 번 할 때마다 사기부정이죠? 40% 2번 했으니까 80% 그래서 붙는 거예요. 무대뽀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좀 외워야 돼요. 80. 자, 그 다음 모두 70일 틀렸네.
취득세만 70일이에요? 60일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뭐다? 원칙이 등기등록 전까지 모두 틀렸잖아. 취득세만. 항상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추징대상 빼고. 자, 3번. 이거 추징대상이잖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 모두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럴 때만 등록면허세도 모두를 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면세점은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모두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지목변경. 자,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해? 증가한가에. 증가한가액의 몇 프로다? 2%. 2%를 중과기준세율. 등록면허세는 건당.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6,000원씩 걷어갑니다. 모두 2% 틀린 거죠?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모두 틀렸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걷어간다고요? 건당 6,000원.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65번으로 들어갑니다. 65번. 자, 지금부터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전체 설명이네요. 1번. 언제 매매잔금을 수령했다? 10월 30일. 수령했잖아.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도자.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다음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6월 1일 이후부터는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번. 자, 뭐다?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무조건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구분 안 해요.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오로지 주택분재산세로만 가죠? 그러니까 주택은 따로 과세한다. 포함이 아니라 무조건 제외. 그 다음 한동.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죠? 따로따로 본다.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 따로따로 본다. 그거 무슨 뜻이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잖아요. 근데 왜 틀렸어, 이거는? 한동이 아니라 1구면 맞는 거예요. 1구 50% 이상 초과가 아니에요. 주택으로 본다. 한동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1구는 50% 이상 주택. 그래서 한동이 아니라 1구로 고치면 맞아요. 한동과 1구 헷갈리지 말라고요. 1구 and 50% 이상. 자, 그 다음 4번.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다? 10배. 20배 틀렸네요. 그리고 5번. 3번 출제됐네. 항상 세법은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 틀렸네요. 자, 6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6번은 토지. 이것도 무조건 출제되는 거면 토지. 자, 토지는 어떻게 구분해? 세 가지로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겠죠? 필수. 1번. 항상 지목을 먼저 봐. 뭐다? 농지. 농지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목적이잖아. 그 분리과세. 종합합산 틀렸네. 분리과세로 가는 농지는 세율이 몇 프로? 007%. 세율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007%. 자, 고급을 확장 토지 사치잖아. 이것도 분리죠?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 몇 프로? 4%짜리 사치니까. 자, 나왔다. 3번. 3번은 차고용 토지잖아. 자동차 관련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별도 합산.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럼 차고용 토지로 같이 가는 땅이 뭐가 있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와 차고용 토지는 같이 가요. 별도 합산. 자, 4번. 자, 4번은 수없이 했잖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땅은 무조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별도 합산 틀렸네. 그리고 5번. 시, and 상업지역. and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이거 별도. 시,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용 땅으로 봐요. 그래도 공장용지도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시, and
주상록. 주상록 중에 누가 있어? 상업지역. 이런 데는 공장이 허가가 안 나.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단 이 지문이 군지역이라면 맞는 거예요. 군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래서 공장 용지가 별도로 가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불충족되면 분리로 갑니다. 자, 67번으로 가자고요. 자, 67번은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납세 의무. 왜 이거 출제한다고 그랬어?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문제가 있어요. 자, 신탁법. 올해부터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뭐다? 위탁자의 위탁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위탁자.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나왔잖아. 자, 주택의 건물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뭐를 물어봐? 주택. 그래도 주택은 다르든 안 다르든 공동소유든 주택은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미출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요. 그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라.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비율 틀렸네.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그래서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나.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소유권 변동. 변동됐잖아.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뒤에 지문은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그리고 4번 나왔다. 지자체 엔드 선수금. 포인트는 무상.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이잖아. 그럼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유상이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 지자체 조합에. 무상일 때는 없다. 유상일 때는 사용료를 지급하니까 있다, 없다. 유상일 때는 없다. 지자체가 내야 돼요. 무상일 때는 있다. 그래도 유무상에 따라 있다, 없다가 달라진다는 거를 정리해야 돼요. 자,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1인 틀렸네요.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연장자 이런 거 틀렸네요. 그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보와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권자. 연장자는 자, 됐고. 68번. 납세 의무자 박스 옳은 거를 묵혔다. 자, 이번에는 언제? 잔금이 끝났어. 7월, 5월 31일.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1년치 누가 내야 된다. 매수인. 매도인 틀렸네. 6월 1일까지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X. 자, 또 나왔다. 니은. 또 나왔잖아. 주택이잖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를 합산해서 계산해? 산출세.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지대로 나왔네. 5. 자, 외국인 소유 항공기 선박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있다를 정리다 해야 돼. 왜? 내 것은 아니지만 이득을 챙김으로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입니다. 미래의 수익력. 있다. 자, 리을은 어떤 땅이다? 채비지. 자, 퇴비지는 X죠? 토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 누가 납세 의무자야? 사업시행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자에 속지 말자. X. 자, 미음은 뭐다? 미음은 소유권 변동. 아까 했잖아. 신고를 아니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맞죠? 5. 그럼 옳은 게 뭐와 뭐예요? 니은과 미음. 니은과 미음. 답이 몇 번?
1번. 니은 미음 맞죠? 자, 그 다음 6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69번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전체 문제. 자, 토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항상 시가 표준에게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거면 개별 공시지가가 뭐예요? 시가 표준액 틀렸잖아요. 여기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8글자가 붙어야 돼요. 70%. 그 다음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자, 세율을 물어보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별장만 4% 줘.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그래서 고급주택과 별장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다. 별장만 4%예요. 고급주택도 누진세율이야. 그럼 누진세율 이거 필수죠. 이번 시험에 몇 프로야? 0.1에서 우리의 아파트 0.4.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 이 세율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진세율.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있지. 1주택. 1주택자 공시가격이 얼마이야? 9억 이하로 법이 바뀌었어요. 9억 이하는 이 세율에서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럼 0.05를 인하시켰으니까 0.05에서 0.35. 4단계. 그래서 1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는 세율이 달라요. 위에 거랑.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누진세율 주택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9억 이하. 법 바뀌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요약집 봐도 이거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쓸데없이 요약집 보지 말라고요. 이거 없어요. 8월 말에 개정됐기 때문에 찾아봐도 없어요. 예? 0.05 뭐가? 이것도 0.05를 빼면 이거 0.3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05에서 0.35네. 그죠?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3번. 자, 이번엔 주택이 2개 이상이잖아. 2개 이상은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하죠? 틀렸네. 여기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틀렸잖아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세율을 곱한다고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절대 합판하면 틀려. 합판은 어디에서만 쓴다?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판.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 금액을 주택별 금액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고요. 가액을 합산 무조건 틀렸어요. 가액을 합산하면 무조건 틀렸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합판은 어디에서만 쓴다?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 필수 무조건 출제. 주택. 자, 그 다음 나왔다. 과밀억제권, 재산세. 과밀억제권은 몇 배다? 5배. 5배잖아. 5배, 3배 틀렸네. 5배죠. 그럼 과밀억제권이 나오면 취득세는 몇 배야? 취득세는 2배. 뭔 2배?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는 3배. 그리고 재산세는 몇 배? 5배요, 5배. 과밀억제권이 등장하면. 그래도 등록면허세니까 5배라고요. 100분의 500, 300 틀렸네. 자, 5번. 자, 토지네.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죠. 직전 연도, 해당 연도가 나면 무조건 150.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토지니까. 그러나 주택이면 달라요. 주택은 100분의 105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150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니까 무조건 150. 맞잖아요. 그럼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3억 이하는 105. 반드시 정리해야 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3, 6, 6, 초과.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이고 딱 정리가 돼야 돼요. 3억까지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올리고 6억 초과 30. 자, 7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 재산세 설명이네요. 1번.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중요한 거는 5일 전은 납부기한 5일 전 하면 안 돼요. 납기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 납부기한 5일 전 하면 10일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촉박하잖아. 납기 개시. 납부기한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 자, 토지. 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는 납기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지. 그래서 틀렸네.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분에만. 한꺼번에 7월달, 9월달 하면 안 돼요. 빠르게. 토지분이 아니라 뭘로 고치면 맞아? 주택분으로 20만 원 이하는 주택분에만 쓰는 거예요. 7월 16일 한꺼번에. 토지분은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그 나머지는 다 맞다. 2,000원 미만. 미만이죠. 요건이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은 뭐다? 분할 납부는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라.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야. 신청기간.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까지. 그러나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 정리해 놓고요. 까지 맞잖아. 자, 5번. 1천 초과. 자, 1천 초과는 물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주는 거야? 관할 구역에 소지하는 절대 국내 부동산 하면 안 돼요. 부산은 부산 것만 받아준다고요. 자기 관할.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 자, 7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다? 재산세 비과세. 1번. 포인트가 뭐다 이거? 제방. 제방은 비과세야. 공익상 사용하니까 여러 사람이. 근데 어떤 제방이야? 특정인이 전용하는 거는 공익이 아니죠?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과세지. 그 다음 2번은 뭐다?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다. 근데 임시건축물이 뭘로 바뀌었어? 고급 오락장.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자, 군사가 나왔다. 통제는 비과세죠? 그러나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 농지와 대지는 포함 틀렸네. 제외죠. 전답과 수원이 농지예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과세한다고요. 자, 철거는 건축물이 비과세죠? 대지도 비과세다. 땡.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네. 공익상 사용하는 거. 최종님, 시험님, 종자 채취, 샘플 채취, 공익상 사용하는 거잖아. 답은 5번밖에 없네. 72번. 자, 매년 출제되는 게 72번이에요. 물납과 분할납부 기본적인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틀린 거. 자, 1천 초과 물납. 금방 했잖아. 국내 거면 틀려요. 벌써 틀렸네. 국내가 아니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국내 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2번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초과. 엔드 1부, 엔드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6개월은 종부세 지문이에요. 자, 나왔다. 3번 아까 물납은 전까지 하면 안 되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10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10일 전까지. 그럼 물납을 평가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평가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현재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절대 12월 말 하면 안 돼요. 항상 재산세는 종부세든 현재를 물어보면 6월 1일. 6월 1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자, 3번. 자, 그래서 물납 시청을 받은 재산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 그럼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죠?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틀려요. 있다가 답이라고요.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자, 73번. 자, 재산세 전체 문제네요. 틀린 것 1번 주택이다. 뭐 물어봐? 토지 건물 합산한. 맞잖아요. 과표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건물을 물을 때는 합산한. 구분 계산 안 해요,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은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하고. 합산한 맞잖아요. 뭐 물어볼 때? 토지 건물. 합산하잖아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토지 건물 합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려워. 집이 있는 분들은 토지 건물 합쳐서 날라오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봐? 토지 과세표준. 시가 표준에게 반드시 과세표준 70% 붙어야죠? 70 맞잖아요. 자, 3번 뭐다? 다가구. 다가구는 항상 세법은 공동으로 봐요. 분리된 부분을 일구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부속 토지는 위에 면적이 크기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집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 다 나왔어요. 산출세 이걸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에 따라. 그래서 7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나머지는 다 맞네. 자, 별장과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과 대한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세율은 다르다 이거 맞는 거예요. 세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의신청될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쳐봐요. 4번. 재산세의 세율은 이렇게 납기를 지우고 헷갈리니까 재산세의 세율은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르다. 세율은 다르다. 왜 달라요? 별장은 4%, 나머지는 누진세율. 그러나 납기는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걸 고치라고요. 4번은 납기를 아니라 세율은 이렇게 고쳐요. 재산세의 세율은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과 다르다. 정리했어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그럼 납기는 같아요. 납기는 같다고요. 세율은 다르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2020년 주택분 재산세가 300만 원이다. 그럼 일부를 얼마 납부한다? 300만 원인 경우는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죠? 그럼 250을 빼야지. 빼고 얼마를 납부하는 거예요? 일부가 얼마예요? 50만 원. 그러니까 일부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일부가 여기서는 얼마를 뜻해요? 250 빼면은 50만 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300만 원인 경우는 맞는 거죠? 그러나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틀려요. 요건이니까. 요건이 뭐다? 250 초과. 그럼 초과자가 없으면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인 경우는 and 일부 2개월. 그러니까 7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74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이거 사례 문제예요. 5월 25일자. 을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현재 주인은 누구다? 갑이지. 그래서 5월 25일 날 취득했잖아. 그럼 6월 1일 날 갑은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21년 부과될 재산세를 틀린 것 1번 갑.
자, 갑은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자, 나왔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5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이 된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고요. 그럼 21년 6월 1일부터 따져요. 5년 이내. 그럼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 26년 더하기 5니까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 부과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부터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따져요.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5년 날에 고지서를 보내죠? 그럼 소멸시효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2번. 자, 재산세는 무조건 뭐다? 보통징수만.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분납은 부가세,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어요. 비율만큼. 20% 비율만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하여. 분할 납부 가능해요. 이 부가세도 20%만큼 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천초가. 지대로 나왔네. 관할구역.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저는 정답은 5번이네. 주택이네.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 2분의 1을 쓰면 안 돼. 한꺼번에 7월 16일. 20만 원 초과라면 옳은 지문이에요. 20만 원 이하니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고요. 이해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밖에 없네. 자, 75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토지. 또 나왔다. 토지 또 나왔어요. 토지 재산세 1번. 나왔네. 자, 지목이 뭐다? 목장용지. 시, 녹지지역이잖아. 그럼 녹지지역은 목장이야. 이내는 분리. 만약에 주거지역이라면 종합합산으로 바뀌어요. 주상공은, 개녹은 분리과세. 그러나 주상공의 목장은 땅값이 올라가요. 시지역. 종합합산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왔네. 시, 주거지역, and 기준면적 이내는 종합이 아니라 별도 합산이죠. 공장용지, 시, 주거지역, and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이내가 기준면적 이내라는 뜻이요. 그래서 공장용지도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종합합산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농지다.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개녹에 있잖아. 개녹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분리과세 맞죠. 농지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자격 여부 안 따져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뭐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부 분리과세예요. 자격 여부 안 따진다. 자, 4번 또 나왔다. 공장 땅. 군이잖아. 군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군은 다 공장 땅이니까 분리과세지. 군. 그래서 2번과 4번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 2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된다. 2번은 뭐다? 시니까 별도 합산. 4번은 군이니까 뭐다? 분리과세 맞는 거예요. 분리과세 맞죠? 자, 5번 나왔잖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이거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다음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뭐다? 사업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그다음 75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7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이 초과누진, 재산세.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을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초과누진하면 언제나 출제되는 거 초과누진 3개. 재산세에서 초과누진 하나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려고. 하나는 종합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럼 뭐다? 주택. 우리의 아파트. 누진세율 단주택 중에서는 뭐는 제외하고 별장 제외하고는 다 초과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은 3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다. 자, 박스. 뭐가 있다? 공장신증설이잖아. 수도권, 과밀업체권. 이거는 몇 프로로 중과한다? 표준세율에 5배.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건축물이니까 025야. 025에 5배니까 5년간 1.25. 이런 게 비례세율이라고요. 5배. 025에 5배. 누진을 안 쓰고 5년간 비례세율을 써요. 건축물 025에 5배. 비례세율이라고요. 그 다음 분리과세도 비례세율. 007, 0다 이런 거 분리과세는 비례. 자, 디귿은 뭐다? C. 주거지역, 공장용 역시 건축물이잖아. 그럼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뭐다? 025죠? 이거는 오염을 배출하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 2배. 그럼 025의 2배니까 몇 프로? 0.5. 이런 게 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주택. 중요한 거는 별장 제외 누진세율. 종합합산 누진세율.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별도 합산이 빠졌네요? 그럼 몇 개야?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그다음 76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몇 번? 5번. 자, 77번으로 들어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부가징수, 납세 절차. 자, 1번. 1번. 수정고지한다. 맞죠? 분납을 신청했다. 그럼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찢어버려. 납기인에 납부할 금액과 이렇게를 수정고지해야죠. 당연히. 구분한다고요. 고지서를. 납기인에 얼마, 납기 후 얼마. 그래야 납세무자가 돈을 내죠. 자, 2번 나왔다.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죠. 근데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 도시지역부는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재산세니까. 이럴 때만 제외한다. 뭐?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만 제외하는 거예요.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그다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도시지역분 제외. 나머지는 다 맞잖아. 소유권 변동 신고해야죠. 주인을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로 이 지분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그러나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려요. 이 법은 왜 만든 거예요? 왜 만든 거냐고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요. 그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 그럼 과세권자가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자, 4번. 자, 시군의 소재. 항상 시군이죠. 토지. 그래서 용도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종합, 별도, 별도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는 합산을 안 하니까 따로따로 뭐다?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합산 나는 거는 2개는 누진세율이에요. 항상. 이 세율을 알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별도 합산 몇 단계예요? 3단계. 종합 몇 단계?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율 이거 알아야죠? 별도는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종합은 0.2에서 최대 0.5. 3단계는 똑같아. 아까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이거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종, 2, 5, 별리, 4, 3단계. 종, 2, 5, 별리, 4, 3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다. 바풀떼기들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재산세만 물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소방분이나 뭐다. 부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올밥은 재산세만 된다. 너 77번의 답은 2번이네. 자, 계산 한번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죠. 한번 해봐요. 시간 드릴게요. 오랜만에 졸지 말고 지금. 자, 뭐를 물어봐. 주택 6억 원이잖아. 20년도에 얼마 재산세를 더? 100만 원. 자, 숫자를 좀 고쳐요. 21년도가 되겠죠. 21년도에 얼마 나왔어? 224만 원. 그럼 세부담 상환을 적용해야 되겠죠.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얼마? 100만 원. 작년에 100만 원 나왔잖아. 금년에 21년으로 숫자 224만 원 나왔네. 2배 이상 뛰었죠? 세부담 상환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면 6억이잖아. 몇 프로? 6억이니까 몇 프로? 110%. 작년에 곱하는 거야. 110%. 그럼 110만 원이야. 그럼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해당 연도는. 그다음 6억은 6억 이하예요. 110%. 6억 원 초과가 130이에요. 이거는 뭐다? 1년분. 1년분을 물어보잖아. 근데 여기는 2분의 1을 물어보는 거예요. 2분의 1, 7월 16일. 2분의 1을 물어보니까 110만 원이 아니라 뭐다? 55만 원이라고요. 7월 말까지 납부할 재산세 절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2분의 1. 만약에 이 지문이 없다면 110만 원이야. 1년분. 그러니까 2분의 1을 물어보니까 55번. 55만 원. 그래서 78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79번. 자, 79번은 이제 뭐를 물어봐죠? 종부세로 들어왔어요. 종합부동산세로 들어왔다고요. 틀린 것. 1번. 자, 종부세는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만 과세합니다.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는 뭐는 과세를 안 한다? 분리는 과세를 안 한다. 주택 중에서는 뭐는 과세는 안 한다? 별장.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분리과세, 종부세 안 내는 거야. 별장 4%짜리 안 내. 건축물도 안 낸다고요. 그럼 1번은 건축물을 물어봐, 토지를 물어봐. 건축물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건축물의 땅은 별도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건축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하자. 1번, 2번. 자, 2번은 납세무자를 물어보네. 종합합산은 얼마? 5억 원 초과 맞잖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도 합산은 별도를 물어보면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3개예요.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얼마 초과? 5억 초과는 자. 그리고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리고 주택 나왔잖아.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나 1주택자 이거 법 바뀐 거예요. 1주택자는 6억이 아니라 11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본 숫자 5억, 80억, 6억.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아니라 11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종합이니까 5억 초가 맞네. 자, 그 다음 3번. 과세 기준연재 별도 합산 토지다. 연령이 70세이고 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이다. 15년이면 몇 프로 공제받아요? 보유기간이 15년이면 50% 공제받죠. 그리고 종부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90을 공제한다. 틀렸죠? 그죠? 틀렸잖아요. 틀렸어요. 이거 별도 합산 토지. 그래도 우리가 연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줘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준다고요. 보유기간이 15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살춘된 대액에서 몇 프로를 공제한다? 50%를 공제한다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이니까 15년 이상이 되죠? 그래서 산출한 세액에서 몇 프로 공제한다? 50%를 공제합니다. 뒤에 나와요. 답은 3번. 자, 그리고 4번은 자, 종부세는 선택해서 신고로 가. 신고로 가면은 적게 신고하죠? 그래서 신고로 가든 결정을 하거든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벌써 틀렸네.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요.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1천 초과는 국내는 맞아. 물납할 수 없다. 맞다. 분할 납부만 안 되는 거예요. 250 초과할 때. 그 다음 79번에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70세 이상은 연령별 공제를 몇 프로 해준다? 50% 해준다고요. 50%를 공제합니다. 자, 80번. 80번 종부세. 자, 1번 사치토지. 사치토지는 분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아니다 맞네.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안 낸다고요. 자, 그 다음 지대로 나왔네. 납기는 1일부터 15일 맞네. 자, 4번. 자,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답이 3번이에요. 적용된다. 적게 신고하니까. 그럼 4번 250 초과 엔드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맞는 지문. 그리고 5번은 1세대 1주택 나왔어요. 드디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일 합계가 중복 적용하되 올해부터는 뭐야? 80%예요. 80%. 답은 3번. 자,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자, 81번을 알고 쉬어야 돼. 한번 풀어봐요. 반드시 이거는 필수예요. 개정됐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기로 하대요. 마음속으로요. 자, 1번. 1주택자잖아. 자, 1주택자 뭐를 물어보는 거야?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뭐 1주택자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합쳐? 공시가격을 합쳐서 기초공제 5억을 빼요. 그리고 6억은 공통으로 빼. 즉 11억을 공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반드시 몇 프로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결국 합쳐서 11억을 공제하는 거예요. 1주택자는 법 바뀐 거예요, 이거. 11억. 9억 하면 안 된다고요. 11억이라고요, 11억. 법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중요한 거는 거기 괄호야.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는 제외. 잠깐 법이 나오면 제외야.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개인은 11억을 공제하지만 법인은 11억을 공제 안 해줘. 투기꾼이니까. 그 다음 2번. 2번 나왔잖아요. 500만 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분납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건이 얼마야? 250초과. 이게 딱 기억나야죠. 재산세, 종부세. 여기에다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뒤에 오는 법조문이 뭐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금액, 차감 금액. 근데 500만 원이 넘어갈 때,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뒤에 오는 법조문이 뭐다? 50% 이하.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하와 초과가.
그럼 이거는 이하야 초과야? 초과잖아. 초과죠? 초과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100분의 50 이하 금액 and 6개월. 2개월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6개월. 자, 3번. 드디어 나왔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를 해주면 나이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둘, 셋, 넷. 괄호 둘, 셋, 넷. 이중과세액을 공제하고. 이중과세액이 뭐야? 재산세를 공제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중복됐잖아. 이중과세가 재산세를 공제한 다음에 연령별 공제 2, 3, 4.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5년 이상 보유할 때는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에 기간별 공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공제율이 틀렸다. 5년 단위에 따라 20, 40, 50. 30은 없어요. 20, 40, 50. 그러니까 30을 뭘로 고쳐야 돼? 40. 그래서 3번, 4번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둘, 셋, 넷, 2, 4, 5 이렇게. 1주택자만 해준다. 토지 소유자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다? 부부 공동명의. 원칙은 단독명의자만 해줘. 그러나 공동명의자도 신청해야 돼. 그럼 신청한 경우는 단독 소유자와 똑같이 간다. 얼마를 공제받는다? 11억. 11억을 공제받잖아요. 그리고 뭐를 해준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단독 소유자처럼. 받을 수 있으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기간별 5년을 따질 때는 소급 적용합니다. 뭐다? 배우자로부터 상속이 나와 주택 무조건 피가 붙어. 종부세는 무조건 피가 붙어요. 5년 따질 때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상속이 나오면 종부세는 무조건 피가 붙어야 돼요. 피가 안 붙으면 틀린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4번. 아주 1번, 2번, 3번, 4번은 중요지문이고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개정법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